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저녁도 배달앱 켜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작업실에서 디자인 시안 마감치고 나면 밤 9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배는 고프고, 결국 치킨 아니면 떡볶이 주문 버튼을 누르죠. 통장 잔고는 줄고 뱃살은 늘어가는데 막상 시켜 먹으면 다 아는 그 맛이라 허무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파스타도 해먹고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칼을 들면 두렵죠.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내 요리는 맛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맛없는 요리의 늪에서 저를 구해준 아주 특별한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독립했을 때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귀한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큰맘 먹고 도전했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무슨 고무줄 씹는 맛이 났어요. 분명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소금도 넣고 마늘도 볶았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제가 손재주가 없는 요리똥손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는 하나도 모른 채 말이죠. 요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과학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했어요. 소금, 지방, 산, 열. 처음엔 무슨 화학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가인 사민 노스랏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는 말하더군요. 세상 모든 훌륭한 요리는 결국 이 4가지 요소의 훌륭한 조화일 뿐이다 라고요. 복잡한 레시피북을 다 갖다 버리고 이 4가지만 이해하면 어떤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책을 집어들었고 그날부터 제 주방 라이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마법의 열쇠를 하나씩 건네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얼마나 쓰세요? 저는 사실 소금을 무서워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찌개를 끓이든 볶음밥을 하든 소금을 넣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소금의 진짜 역할은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을 깨우는 것이라고요. 소금 간이 맞지 않은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밍밍하고 평범합니다. 마치 조명이 꺼진 무대 위의 배우처럼요. 소금은 그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조명 감독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언제 뿌리느냐입니다. 고기를 굽기 직전에 소금을 뿌리면 표면에만 짠맛이 맴돌아요. 하지만 하루 전, 아니 최소한 40분 전에 미리 소금을 뿌려두면 삼투압 현상으로 소금이 고기 속 깊숙이 배어듭니다. 그러면 고기가 구워질 때 육즙은 가두고 속까지 간이 밴 환상적인 맛이 나죠. 파스타 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수, 즉 파스타 삶는 물이 바닷물처럼 짭짤해야 면 자체에 맛이 듭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 파스타 맛이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통을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기름기 없는 퍽퍽한 닭가슴살만 드셨나요? 요리에서 지방은 맛의 전달자입니다. 향신료의 향기나 재료의 풍미는 물보다 기름에 훨씬 잘 녹아들거든요. 마늘을 물에 삶으면 그냥 익은 마늘이지만 올리브유에 볶으면 온 주방에 고소한 마늘 향이 퍼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지방은 혀에 닿는 질감을 결정합니다. 바삭바삭한 튀김, 크리미한 소스, 부드러운 고기, 이 모든 게 지방 덕분이죠. 어떤 지방을 쓰느냐에 따라 요리의 국적도 바뀝니다. 버터, 올리브유, 참기름, 옥수수유, 각자 어울리는 부대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요리엔 올리브유가, 우리 한식 나물 무침엔 참기름이 주인공이죠. 책에서는 지방을 훌륭한 질감을 만드는 건축가라고 표현해요. 저는 예전엔 볶음 요리할 때 기름 튀는 게 무서워서 식용유를 아주 조금만 썼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볶아지는 게 아니라 수분에 쪄지듯 익더라고요. 넉넉한 기름이 높은 온도와 만나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겉바속촉이 완성됩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리에 풍미를 입히는 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 바로 산입니다. 신맛이죠. 여러분, 집에서 만든 요리가 뭔가 느끼하고 질린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소금을 더 넣거나 매운맛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산에 있어요.
레몬즙 한 방울, 식초 한 스푼이 요리의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느끼한 삼겹살 먹을 때 쌈무나 김치를 곁들이는 원리와 같아요. 산은 입안의 기름기를 씻어주고 침샘을 자극해서 다음 한 입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요리의 마무리에 항상 산을 고민합니다. 밋밋한 샐러드 드레싱에 레몬즙을 추가하거나 볶음 요리 마지막에 식초를 살짝 둘러보세요. 맛이 확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음식들이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비결이 바로 이 산을 적재적소에 쓰기 때문이라고 해요. 신맛을 무조건 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맛들을 선명하게 해주는 배경색처럼 활용하는 거죠.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레몬 하나가 죽어가는 요리를 심폐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열입니다. 불 조절 정말 어렵죠. 약불, 중불, 강불. 레시피에는 그냥 익히세요라고만 나와 있을 때가 많아요. 열은 재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에너지입니다. 같은 고기도 약한 불에 오래 익히면 부드러운 스튜가 되고 센 불에 빠르게 구우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리와 색깔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야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초보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팬이 충분히 달궈지기도 전에 재료를 넣거나 재료를 너무 자주 뒤적거리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고기를 올리자마자 뒤집곤 했는데요. 그러면 절대 맛있는 갈색 껍질을 얻을 수 없어요. 열이 일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팬을 뜨겁게 달구고 재료를 올린 뒤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고기 표면이 바삭하게 변하고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요. 열을 다루는 건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불과 재료 사이의 대화를 듣는 과정입니다. 이 인내심만 있으면 여러분의 요리 퀄리티는 수직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실전 요리를 하나 해볼까요? 바로 로스트 치킨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닭 전체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 냉장고에 재워둡니다. 간 맞추기. 구울 때는 닭 표면에 버터나 오일, 즉 지방을 발라주세요. 껍질을 바삭하게 만들고 풍미를 더해주죠. 그리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뜨거운 열로 껍질이 갈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전에 레몬즙, 즉 산을 살짝 뿌려주면 웬만한 치킨집보다 맛있는 겉바속촉의 정석이 탄생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 네 가지 법칙을 알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맛을 보고 뭔가 부족한데 싶으면 생각해요. 간이 부족한가? 소금. 뭔가 밋밋한데 산을 추가해볼까? 식감이 별론데 열을 더 가하거나 지방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니 요리가 퀴즈를 푸는 것처럼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음식 한 끼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를 치울 때의 그 씁쓸함 대신 잘 차려진 식탁을 볼 때의 뿌듯함이 제 저녁을 채우게 됐죠. 이 책은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맛을 느끼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방에 사는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왜 맛있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묵은지의 산, 돼지고기의 지방, 푹 끓여낸 열, 그리고 적절한 소금 간. 우리 어머니들은 이미 이 과학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거창한 장비나 비싼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소금, 지방, 산, 열.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팬을 충분히 달궈서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적절히 뿌려보세요. 그리고 케첩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간 소스를 곁들여 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미각을 깨울 겁니다. 요리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가장 창의적인 놀이입니다. 저 같은 요알못도 해냈으니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 대충 때우지 마세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듭니다. 소금, 지방, 산, 열의 균형을 맞추며 요리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첫 번째 과학적 요리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맛있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